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알맥식입니다. 2023년 마지막 장이 끝났고요. 23년에는 참 많은 일이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우선 매크로 관점에서 엇갈렸던 부분도 참 많았던 것 같은데, 시장이라는 것이 비대칭적인 시장인지라 펀더멘탈을 제대로 반영해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라고 보았고요. 그렇지만 좋았던 부분은 정작 제가 투자하는 쪽은 인덱스 쪽이 아니라 개별 주식을 대상으로 밸류에이션을 정말 깊게 보고 있는 만큼 원유 기업인 옥시젠탈과 옵시디언 에너지, 오빈티브 등은 정말 좋은 퍼포먼스를 유가가 93달러로 올라감에 따라서 보여주었고요. 원유 섹터 자체의 펀더멘탈을 제가 매일매일 체크하는지라 제때제때 대응할 수 있어서 앞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로테이션을 할 것이고요. 저평가했을 때 투자한 테슬라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챗 GPT가 나오면서 끝났다라고 했던 구글과 비행기가 문제가 터지면서 저평가가 되었던 보잉, 그리고 그것 말고도 코카콜라라던가 리츠, 그리고 에너지 트랜스퍼 등도 아주 좋았다라고 봅니다. 24년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원칙과 방법에 따라서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두가 비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우량주이면서도 저평가인 종목들 이상으로만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매크로를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의 차트에 있어서 4100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급등을 해서 4700까지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방식이 굉장히 가파른지라 제가 경계하는 이런 Giant Rising Wedge 패턴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하락하는 패턴 중 하나로, 결국 그 패턴에 따라서 어제 갑자기 이렇게 그 패턴을 벗어나는 듯한 움직임이 잡혔고요. 이 패턴대로 이어진다면은 S&P 500은 이제 조정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물론 저도 언제까지 조정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기 아래에 이렇게 3개의 갭들이 존재하고요. 여태까지 S&P 500에서 역사적으로 채워지지 않은 갭은 없는지라 이 3개의 갭 또한 충분히 채워질 수 있다라고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많은 것입니다. 참고로 차트에 대한 공부 자료들은 제가 저희 카페에다가 이렇게 남겨놓았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차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밸류에이션을 확인하고 테슬라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나스닥인데, 나스닥은 지금 이렇게 3.2%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보여줄 정도로 굉장히 고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미국 인덱스들을 보시면은 나스닥은 무려 30배의 PE 멀티플을 받고 있는지라 제일 기대 수익률 측면에서 이렇게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럼 저와 2,400명의 멤버십 분들께서는 기존 좋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종목들은 그대로 놔두거나 수익 실현을 하되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들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밸류에이션을 보시면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나스닥의 경우 PE 멀티플이 이렇게 30배에 육박하는지라 기대 수익률이 고작 3.25%밖에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와중에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스티키한 상태이고, 연준이 아직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만 표출했을 뿐 따로 인하를 하지 않았는지라 10year chips 레이트는 2.1%로 과거 인플레이션이 없었던 2019년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이 두 개의 수치를 빼서 스프레드를 구하면은 여기 아래 수치가 나오는데 1.07%로 사실 여전히 10년 평균 수치인 3에서 4%가 되려면은 한참 멀었고요. 1.07%의 스프레드는 리만 사태가 터지기 전의 밸류에이션인지라 저는 매크로 관점에서는 보수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테슬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저는 테슬라가 단지 팬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추종하지 않고 좋게 분석하지 않으며,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가 저평가할 때는 좋게 분석하고 저도 이렇게 추매를 하고요. 반대로 고평가할 때는 조심해야 하며 오히려 수익 실현을 해서 대비를 하거나 다음에 저평가가 되었을 때 또 비중을 늘리던가 등의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데, 주가가 오를 때 미리 대비를 하자고 해서 그런지 분위기 망치는 분석을 자주 하는데 개인적으로 후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크로보다는 개별 주식이 밸류에이션을 훨씬 더 빨리 따라가고 수렴하며, 테슬라의 경우는 적어도 피터 린치의 기준에 있어서는 고평가이며, 어제 분석드린 것에서 이어서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에서 bearish engulfing 패턴이 나왔다라고 분석을 드렸고, 그 패턴에 따라서 드디어 하락을 했으며 10월달부터 상승했던 이 트렌드가 1차적으로 꺾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테슬라를 S&P 500으로 나눈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symmetrical triangle을 잡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테슬라의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은 방향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적어도 오랜 기간 동안 인내를 하신 분들께는 저점에 테슬라를 잡아나갈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인내를 하려면은 기준이 필요하고 가이드가 필요하고요.
저에게 있어서 기준과 가이드는 밸류에이션과 차트 분석, 옵션 현황, 그리고 주도주 섹터 로테이션 현황 등인데, 그런 부분은 신사학계 및 멤버십 분들과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제가 매일 공유 드리고 있고요. 2022년 12월 그리고 23년 4월 달에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한 것처럼 저평가라는 명확한 기준이 잡힌다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제일 먼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EV, EBITDA를 기준으로 보면은 테슬라의 경우는 지금 사실 저평가도 고평가도 아닌 적정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테슬라라는 주식을 꼭 갖고 싶으시다면은 적정 주가 때 사신 뒤에 주가가 하락한다면은 분할 매수해서 평단가를 잡아나가시면 되고요. 만약 주가가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은 기존에 매수했던 것이 있으니 적어도 놓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평가할 때 또 매수를 하고 싶고, 설사 놓친다고 하더라도 다른 저평가 종목들을 찾아서 투자하면 되기 때문에 하나의 종목에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가 찾는 저평가 종목들은 전부 다 따로 공유해드리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오른다고 해도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매력적이지 않으면은 저는 관심을 갖지 않고요. 저 때문에 못 샀다라고 뭐라 하실 거라면은 지금 당장 이런 상태일 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밸류에이션은 지난 5년인 2019년부터 오늘날까지의 멀티플을 평균 잡아서 지금 현재가 평균 대비해서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보여주는 방법인데요. 과거 테슬라의 멀티플이 이렇게 굉장히 높았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멀티플이 마치 적정하게 볼 수 있다는 함정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피터 린치의 방식인 앞으로의 성장률을 기준으로 또한 밸류에이션을 평가해서 투자할지를 말지를 공유하는데요. 테슬라의 경우 지금 현재 프라이스 OCF 기준으로 무려 이렇게 56.85배를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25년까지 예측된 성장률을 보시면은 평균 24%로 피터 린치의 기준에서 본다면은 테슬라는 굉장히 고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고 프리미엄 멀티플보다도 고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테슬라에게 있어서 프리미엄 멀티플은 36배 정도로 테슬라의 주가가 191달러에 진입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매력적이게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딱 191달러에 집을 필요는 없으며 그 언저리에서 분할 매수를 해나간다면은 보다 안전하게 좋은 평단가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건 어디까지나 기준이고요. 테슬라의 주가가 무조건 저평가액으로 간다는 법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오면은 저평가이기 때문에 제가 매수를 고려하겠다는 것이지, 안 오면 그만이고요. 저는 다른 저평가 종목들을 찾아서 사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때문에 사려고 했다가 못 샀고 기회 비용까지 책임지라고 말할 것이면은 다음 주에 장이 열리면은 바로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주도주 섹터 로테이션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 상으로 매일 공유해드리는 자료인데요. 이 자료는 블룸버그 유저들에게만 허용되는 자료로 제가 연 4천만원을 내고 받는 서비스의 일종으로 다른 곳에선 찾아볼 수 없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나름 공유드리는 퀄리티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제가 멤버십 분들에게 공유드리는 저평가 종목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갖고 공유를 드립니다. 그럼 주도주 섹터의 현황을 한번 보겠는데요. 에너지 섹터의 경우는 여기 이렇게 임프루빙에 있는 상태이고 이제 점점 가장 좋은 분면인 리딩 쪽으로 향하고 있는 상태임을 볼 수 있고요. 테슬라가 위치해 있는 여기 컨슈머 디스크레션 섹터의 경우는 리딩에서 점점 이렇게 위크닝 쪽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여기 10월달을 시작으로 해서 이 트렌드를 따라서 반등을 해준 만큼 그 기간 동안 테슬라가 있는 섹터인 여기 컨슈머 디스크레션 섹터는 리딩 쪽에 머물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다시 위크닝 쪽으로 가게 되면은 약세를 보여줄 수 있으므로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제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그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자료 또한 멤버십 분들 상으로 공유를 드릴 텐데요. 이것은 테슬라를 대상으로 잡힌 애널리스트들의 타겟 프라이스로 총 61개의 기관에서 테슬라를 평가하였고 23곳에서 바이고 23곳에서 홀드 그리고 11곳에서 셀을 잡았고요. 이들의 평균 주가는 248달러로 지금의 테슬라 주가는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타겟 프라이스 대비해서도 고평가임을 볼 수 있습니다. 1등인 울프 리서치 쪽에서는 특별히 타겟 프라이스를 잡진 않았고요. 대신 2등인 우리나라 미래 SL에서는 320달러가 잡혔고 3등과 4등인 모닝스타와 트리스 스큐리티스에서는 각각 210달러 그리고 226달러를 잡았으며 5등인 미주오 리서치 쪽에서는 310달러로 바이를 잡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최근 12월 28일 업데이트된 버스타인에서의 애널리스트 토니는 $150를 프라이스 타깃으로 잡았는데 이 가격까지 갈지는 저도 모르겠고요. 오늘의 분석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 마지막으로 미래에셋이 2등이나 하고 있고 그 애널리스트가 여기 박연주 씨라고 적혀 있는데 혹시라도 한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분이 커버하고 있는 한국 종목들도 발견을 하였는데요. 그 부분도 제가 따로 텔레그램과 네이버에 공유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궁금하신 게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제가 따로 찾아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